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65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제가 마이크 체크를 잘못해갖고. 아니,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치트키 해야 될 텐데. 진짜 치트키예요. 저희 원래 치트키, 네, 치트키. 이 막 한 100회나 이럴 때 네. 이런 필살 무기 같은 게임에서 쓸 때 이렇게 게임에서 쓸 치트키 때. 쓴다 하거든요. 네네. 이런 거 알아야 되는데. 진짜. 네. 막 그래도 인간미 넘친다 이런 댓글들 많이 달릴 것 같은데 네. 오늘 우리가 모신 고민정 의원님은 그 최근에 제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민주당 의원님들 특히 초선 의원님들 근황을 한 분 한 분씩 알리고 있는 상황인데 고민정 의원님을 직접 모시고 더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때 네. 커뮤니티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그 반응도 전할 겸 진짜예요? 이렇게 정말 좋았어요. 근데 어디든 뜨거우세요, 진짜 반응이. 그래요? 그러니까요. 본인만 모르는. 모르겠던데. 하하 유니버스처럼 민정 유니버스 아니에요. 나만 모르고 다 아는. 모르겠던데. 그래서 이 핫한 고민정 의원님의 직접 소개를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광진을 국회의원 고민정이고요. 청국장을 무척 좋아하고요. 청년들의 대국민 소통장이 청국장인데 개인적으로 청국장도 참 좋아하고 무엇보다 우리 황희도 씨는 제가 4.15 총선 했을 때 이렇게 매일매일이 힘들었어요. 워낙 이제 격전지였다 보니까. 근데 그때, 오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힘을 주셨고, 무엇보다도 우리 젊은 분들의 그 기운과 에너지를 잔뜩 불어넣어 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약간 연예인 같은 분이셔서 그때 봤을 때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내가 문자 보내도 돼? 내가 모자진한테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젠 좀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예. 영광이 되게 무슨요? 영광인데요, 진짜. 근데 이제 제가 옷이 좀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그냥 너무 편하게 입고 왔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국회 권위의식과 그 문턱을 좀 낮추고 싶은 생각이 되게 커요. 그래서 왜 꼭 정장을 입고 가야 되나. 원피스를 입으면 왜 안 되나. 그래서 예전에 제가 사실은 청와대 대변인 했을 때도 잘 보시면 제가 원피스 입고 많이 합니다. 맞아요. 브리핑도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저 안 그래도 청와대도 있었어요. 네, 브이로그 그 되게 봤거든요. 그러면 되게 그러셨어요? 예쁜 원피스 같은 거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예쁘진 않고 그냥 이게 제가 이제 애 둘을 낳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옷을 입기가 쉽지가 이게 애를 낳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저절로 똥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편해야 되겠고 옷에 신경 쓰기에는 일단 현안 대응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고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단 편하게 내가 출근해야 된다는 게 일단 첫 번째여서 가장 편안한 복장을 입고 나왔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그런 허례허식이나 격식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대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편하게 입고 다녔는데 오히려 이렇게 국회를 오니까 모두가 다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근데 청와대 안에서는 넥타이 매는 사람 거의 없었거든요. 남성분들도. 근데 여기서는 다들 넥타이 매고 그러니까 여성들도 왠지 자켓을 좀 입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저도 이제 자꾸 거기에 젖어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국회 이제 상임위 일정이 없을 때는 의원들이 되게 바쁩니다. 오늘 이제 우리 황희도 씨가 그런 얘기 많이 해주실 테지만 그 빙산의 일각만 여러분이 보신다고 생각하면 되고 정말 백조와 같습니다. 위에서는 한두 번 정도의 그 모습만 보일지 몰라도 밑에서는 엄청나게 그 발길질을 하지 않으면 물 위에 떨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임위가 없는 날에는 계속해서 보고받고 정책 연구하고 보좌진들하고 회의하고 이러다 보면 오히려 본회의가 열리거나 여러분이 뉴스로 보시는 그런 날들이 오히려 한가로워질 수 있는 날이고 그렇지 않은 날들은 막 머리가 아플 정도로 막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그런 날이어서 복장이 좀 편한데 저 방송 화면으로 보니까 약간 좀 죄송한 마음도 들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제 말이 많죠. 아니요. 오늘 아침 우리 아들이 11살짜리 아들이 이렇게 옷을 딱 입고 그냥 그 롱코트 하나를 딱 걸쳤더니 엄마 오늘 회사 안 가지? 얘한테는 거기가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회사 안 가지? 옷이 근데 이러니까 아니 왜 엄마 왜 어떤데? 괜찮지 이 정도면? 그랬더니 아니 그냥
요 앞에 나가도 될 것 같은 시길.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더 편안한 어쨌든 국회의원이 보여지려고 가는 곳은 아니니까 일을 잘하라고 가는 곳이니까 그런 좀 형식을 좀 벗어나려고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충분히 되게 멋지시고 그 브이로그에서 굉장히 편한 원피스 입으셨다고 했는데 그 모습도 네. 진짜 예쁘고 멋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저희 청국장 멤버들이 그 한번 직접 뵙고 네. 뵙고 나서 이제 저희들끼리 이제 밥을 먹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화면에서 봤던 모습과 그러니까 실제로 뵀을 때랑 거의 그 차이가 안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때. 네. 되게 그리고 사람의 느낌이 되게 그러니까 뭔가 청와대 대변인 하면 어쨌든 우리들 인식에는 네. 되게 뭔가 높고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그거를 청와대나 뭐 이 현 정부에서는 그걸 많이 낮추려고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저희들도 그래도 대변인인데 했는데 되게 반갑게 맞아주시고 그래가지고 최근에 제가 커뮤니티에 글 올린 이유도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반응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님에 이어서 뭔가 진짜 이분을 그냥 보기만 해도 뭔가 사람의 느낌이 많이 난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럼 이분의 매력은 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 하면서 막 브이로그도 보고 걸어오신 길을 봤는데 정말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해오셨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그냥 고민정 의원님이 좋다. 딱 거기까지고 자세하게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오늘 여기서 쫙 네. 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로 저도 사실은 바깥에 있을 때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일을 뭘 할까? 뉴스에 보여지는 분들은 몇 분 안 되시는데 의원은 300명이나 되고, 보이지 않을 때는 뭘 하나? 늘 궁금했었는데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물론 안 하려면 안 할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네. 누가 검사하거나 뭐 출석을 안 했다고 해서 뭐 나가라고 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하지만 뭔가 이제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또 법안이 하나 만들어지면은요, 그 과정도 굉장히 지난한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만들고 나서는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야 되고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장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거의 발의된 법안 대비 본회의 통과되는 법안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통과되지 않는 법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통과되기까지의 의원들을 설득하고 그 다음에 뭐 시민단체든 정부든 이런 곳들도 설득을 하고 그리고 언론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이슈도 만들어내야 되고 이런 작업들을 하려면 진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고민정이 법안을 통과시킨 게 있을까 아마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을걸? 네. 근데 저 통과시킨 법안도 있어요. 벌써. 벌써 진짜. 네. 제 자랑 좀 하자면 네. 벌써 통과가 된 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유턴 기업법이라고 해서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기업들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되거든요. 국가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기업들에게 주는 혜택, 그 다음에 들어오고 나서의 애프터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패키지 법안으로 쭉 냈는데 이게 법안이 한 가지를 개정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여러 층위의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유턴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문턱도 많이 낮췄고요. 그러려면은 어떤 그 기업의 재원 수준이 어떤지 뭐 기업의 규모는 어떤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법안으로 담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턱도 낮추고 들어와서는 활성화될 수 있게끔 법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일자리를 창출시키려면은 누군가가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주고 그 다음에 들어온 기업들이 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또 제도가 뒷받침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안이 굉장히 방대해요. 네. 그래서 부처하고 꽤나 오랫동안 이 사안을 다뤘고 토론회도 개최하면서 법안을 만들었는데 다행히 지난번 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까지 작년 12월이었었죠. 이제 통과가 돼서 초선 의원님들은 네. 얼마나 부러워했는데요. 법안이 벌써 이렇게 통과가 되다니 하면서. 그래서 유턴기업법을 제가 산자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제 관련된 법안도 통과를 시켰고
또 이제 지금은 그 소셜 벤처법이라고 해서 소셜 벤처들을 위한 근거법이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법안을 발의를 했고 저희 상임위에서 통과를 했어요. 오. 네. 그다음에 이제 법사위와 이제 본회의의 순서가 남아 있는데 상임위를 통과하는 것도 이게 쉽지 않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것도 통과가 됐지만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거. 아. 그런 안타까움이. 그러니까 이제 이따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언론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이게 계속 그 자극적일 때 뭐 아니면은 난감해지는 사안에 있어서는 그렇게 열심히 쫓아와가지고 굳이 막 남의 집 앞에까지 가서 심지어 막 보도를 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좋은, 그러니까 진짜 시민들을 위한 좋은 법안을 내는 건 입 싹 다물고 있어요. 저도 그때 커뮤니티 글 쓰면서 이것저것 찾아보는데 이상하게 기사가 많이 이렇게 생각보다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한번 꼭 모셔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 생각했는데 아무튼 지금부터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들을 이미 본격적인 거 아니었어요? 더 자세하게. 왜냐면은 하고 싶으셨던 말씀 참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좋았는데. 그냥 보기만 해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뭔가 되게 저는 약간 네. 이미지가 예전부터 그랬는데 뭔가 어머니거나 뭔가 의원님 이런 거보다는 약간 언니, 누나 이런 느낌이 좀 언니 맞아요. 네. 막 나한테 뭐 어떻게 약간 그러니까 네.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이렇게 젊다기보다 좀 어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좀 되게 그런 가까운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도 나오셔가지고 나오기 전 사실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네. 제가 너무 말이 많아서 이렇게 내시죠. 오늘 그 고민정 TV 그 라이브로 아까 올라가 있나요, 그거?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저희가 생방송 잠깐 했었거든요. 네. 이게 65회 중에 최초였어요. 아, 이렇게, 그래요? 예, 시작하기 네. 전에 뭔가 이렇게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센스 있다. 보신 분들이 그리고 이게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할까. 그래서 아무튼 뭐 이야기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달타령님이 먼저 궁금하신 게 아까 이제 자랑을 예고하셨기 때문에 달타령님이시군요. 네. 저한테 명함은 이름으로 와 있는데. 네. 왜 달타령이세요? 달타령이라. 이거 약간 차츰해서 뭔가 얘기하는 그런 느낌인데. 왜냐면, 달타령이라고 하는 건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달님을 너무 또 존경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또 뭐, 이제 원래 제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처음에 컨셉을 잡았던 게, 이제 사회에 좀 어두운 그런 이슈들을 좀 재조명해보자. 달님이 왜냐면 어두운 곳에 떠서 밝혀주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리고 네. 그런 어두운 것들이 좀 밝아지기를 염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달타령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보람으로도 또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네, 많은 분들께서 제 얘기보다는 지금 의원님 얘기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제가 이런데 출연하면은 이 진행자들이 가끔은 헷갈려해요. 본인들이 출연자인 줄 알고 예전에 박시영 TV를 나가는데 박시영 씨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왜 자꾸 진행을 하고 그러세요? 이러는데 제 본능이 좀 그래요. 호기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아니 아까 그 유튜브 채널도 한번 저희가 기왕 얘기 나온 김에 네. 띄워드리고 유튜브 채널 영상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올라오잖아요. 근데 한번 뭐 10만 공약 같은 거 뭐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어요? 막 10만 공약 뭐 이렇게 10만에 되면 뭘 하면 이거를 좋을까? 꼭 하게끔 뭔가 네. 사람들이 막 이건 꼭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이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콘텐츠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자주 올라와서 네. 진짜 뭔가 시민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들어요. 뭔가 고민정 의원님 하면은 소통을 되게 잘 하시니까 시민들한테 뭔가 원하는 것들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뭐 광진을 지역구여도 좋고 그럼 광진을 지역에 계신 시민분들한테 뭔가를 받아서 그 콘텐츠를 하시는 거죠. 그게 뭐 웃긴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감동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걸 잘 풀어내서 재생 목록 하나 쫙 만들어 놓으시면 자연스럽게 유입도 되고 거기에 이제 활동들이 눈에 보이는 활동들도 많이 쌓여지지 않을까. 왜냐면 뭔가 이제 잘 안 보이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줄 아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거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밖에 저희 보좌관 같이 오셨는데 잘 안 들으셨죠? 네, 이제 기획하시면 됩니다. 제가 따로 한번 찾아뵙고 더 자세히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아무튼 뭐 유튜브 채널도 있으니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한번 구독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 꼭 해주십시오. 이게요, 제가 이제 4.15 총선 막 들어갔을 때 저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고, 그때는 이제 워낙 관심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놀라운 속도로 이게 막 사람들 숫자가 올라갔었어요. 네. 그랬는데, 당선이 되고 나니까 이게 딱 멈추더니 거기서부터 이제 답보 상태인 거죠. 그래서 네.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늘릴 수 있을까. 물론 이제 그 숫자가 모든 걸 다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소통하겠다는 목표로 정치인이 됐으니 이 소통의 채널들을 더 확장시키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든 늘리고 싶은데 원래는 하고 싶은 거는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이렇게 그 유튜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직접 뭐 토크 콘서트처럼 작은 공간에서 같이 이렇게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것도 좀 해보고 싶었고 같이 뭐 작은 음악회를 하고도 싶고 혹은 뭐 무슨 영화를 함께 볼 수도 있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진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아쉬운데 이번 이 청국장을 계기로 10만을 목표로 10만이 되면 뭐 보내준다고 실버 해서요. 버튼. 네. 그것도 받을 겸 네, 한번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실버 프로젝트에 이제 돌입을 해야겠네요. 실버 프로젝트. 그러네. 공약은 나중에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약간 근데 위로의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게 좀 그 정체기가 한 번씩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알고리즘 그냥 계속 자체도. 계속 이렇게 쭉 일자로만 가는 게 아니라 약간 그렇구나. 이렇게 이렇게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에 침몰에 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계속 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야 자꾸 가볍게 보인다 그러니까 하지 마 하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근데 아무리 반응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냥 나는 꾸준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그런 얘기를 들어도 계속 하는데 하면서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굳이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사실은 많이 들어요. 아니요, 저는 이거 적극 그렇구나. 권하고 싶고 심지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정치하시는 분은 이게 쌍방의 소통을 위해서라도 꼭 유튜브 채널이 있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게 유튜브의 매력이 그런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특히 뭐 지금은 이제 저희 청국장은 이렇게 나가고 있겠지만 실시간으로 하면 내가 물 마셔주세요. 물 마시고 이게 뭔가 심적 거리감이 확 가까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은 한 방향으로 그냥 방송에 나온 누군가를 봤지만 이제는 그렇죠. 시키는 대로 내가 움직이고 그 자체에서의 뭔가 소통 능력이 그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소통을 워낙 잘하시는 고민정 의원님은 그런 부분들 잘 살리면은 금방 구독자도 올라가고 그 진정성도 더 알려지지 않을까. 아니 최근에 보니까 산자위에서 복지위로 상임위를 변경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네. 그 이유가 있나요? 산자위를 들어갔었던 거는 산자위는 참고로 굉장히 인기 상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들 들어가고 싶어 하는 곳이기는 한데, 제가 이제 그 대변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제 모든 정책들을 다 들여다봤죠. 그래서 어느 한 분야가 나의 전문 분야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오히려 없어요. 그게 단점이기도 하죠. 근데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성공한 대통령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정말 선물하고 싶은 생각도 정말 강하고 그래서 내가 청와대 안에 있는 것보다 나가서 싸워서 한 자리라도 얻는 것이 내가 문재인 정부를 돕는 길이겠다라는 판단에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상임위로 어디를 갈까? 그러면 우리 정부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는 부분이니 산자위로 가서 이 경제를 좀 살리자 해서 와가지고 유턴기업법도 만들고 데이터 관련된 법안들도 만들고 대정부 질의 때도 데이터 장관에 대해서도 막 역설을 하고 엄청 많은 걸 했는데 하면서도 작년 한 8월 정도부터 계속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고가 있었죠. 제가 이제 애들이 있어서 더 그런가 봐요. 그런 기사들을 보면, 굳이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알아야 되는 걸까. 그 아이를 한 번 더, 물론 이미 이 세상 사람은 아니지만, 한 번 더 괴롭게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이런 행위가 얼마나 사회적 비난을 받는지를 알아야 부모님들도 혹은 어른들도 그 누가 됐든 아동을 학대한다는 것이 때린다는 것이 얼만큼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지를 느끼게 하려면 이런 내용들이 공개되는 게 필요도 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그런 상황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법을 만드는 거니까 이제 아동학대법, 그다음에 처벌 관련된 법안들을 계속 살피고 법안을 또 개정을 하기도 하고 발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정윤희 사건이 사실은 아마 10월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터졌죠. 그때는 사실 언론에서 이렇게 뜨겁게 반응하지 않았었어요.
처음엔. 네. 그날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 한창 제가 이제 법안을 발의를 하고 그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한참 취합하던 때여서 내가 좀 더 부지런했으면, 내가 좀 더 유난을 떨었으면 혹시나 정인이를 살릴 수 있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그 자책감이 컸었어요. 그래서 그때 집에 들어가지고 엄청 막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마치 내가 못 살린 것 같아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법안을 연구를 하고 발의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사건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상임위가 아니게 되면요, 확실히 그 해당 내용을 그 살피기가 좀 어렵습니다. 산자위 의원이면 제가 이제 법안 소위였거든요. 예. 그러면 산자부, 그다음에 중기부에서 통과시켜야 될 법안들을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이거는 왜 통과시켜야 되는지를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 상임위에서 제가 그걸 통과시킬 거 아니에요. 예. 한 명의 의원이라도 반대하면 통과시킬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다 몰두하다 보면 아동학대 문제를 온전히 제 이 모든 거를 투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처음엔 두 가지를 병행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또 이제 산자위 의원님들 가운데 되게 뛰어나신 의원님들도 워낙 많으시고, 민주당 의원님들도. 네. 그래서 진짜 내 마음이 끌리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제가 처음에 국회의원 됐을 때 선배 의원이 그러셨어요. 네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기자들도, 친한 기자들이 많습니다. 이제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기자들도 하는 얘기가 다 그거였어요. 고민정의 핵심 아젠다가 무엇인지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근데 그거를 4년 동안 못 찾는 사람도 있고, 아예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들어오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그 하나의 아젠다를 세팅하지는 못했던 상황인데, 작년부터의 그런 아동학대 사건들을 접하면서 고민정이라는 인간이 가장 가슴이 뜨겁게 뛰는 게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지금은 아동학대 문제뿐만 아니라 아동들의 교육, 그다음에 주거권 문제, 그다음에 아동들이 보호될 수 있으려면은 결국은 이제 부모님들도 좀 건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이제 부모님들이 육아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도 사실은 풀려야 되고, 그래서 아동학대 문제는 단순히 누가 누구를 때려서 사망하게 했다, 이 단순한 도식이 아니고요. 전체 대한민국 혹은 글로벌한 우리 사회에 핵가족화되고 아주 개인화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 바로 이 아동학대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법안을 고치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요. 근데 다행히 이제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우리 정부에서는 이 아동을 보호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금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책들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지난 1월에 국회에서 통과도 많이 시켰고, 근데 이거를 정착시키는 것이 하나 이제 해야 될 일이고요. 또 하나는 국민들의 사회적 공감대를 만드는 게 하나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법이 있어도요, 법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는 못해요. 우리가 그 신호 위반하면은 벌금을 무는 법이 있지만 네. 위반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법을 위반하면서 범칙금을 내면서까지 위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굉장히 최소화되어 있는 거여서 이 아동학대 문제를 정말로 없애려면 좀 오랜 기간의 시간이 필요도 하겠지만, 아이를 때리는 것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되나? 심어지기 전까지는 의식화되고. 예. 어떤 법안이 만들어져도, 그리고 그 형량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근절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민적 캠페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 그래서 법과 캠페인을 같이 가려고 해서, 그래서 산자위에서 이 복지위로 제가 상임위를 옮겼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적 공감대와 캠페인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저 혼자 할 수 없으니 우리 아이 함께 키우는 의원 모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21명의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이제 저를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뭐 일단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이 저, 최혜영, 전용기, 오영환, 그다음에 조우석 이렇게 5분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대부분은 이제 초선 의원님들이 함께 하고 있고요. 네. 5 의원님들 중에서는 이제 윤호중 법사위원장님, 그다음에 김상희 부의장님, 그다음에 서영교 행안위원장님.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계셔야 법안이 아까도 말했지만 통과가 돼야지 네.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의원님들의 조언과 또 방향 설정에 그 도움이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의원님들과 함께 지금 모임을 만들어놔서 앞으로 그런 어떤 캠페인도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게끔 지금 시스템을 이제 막 만들고 있습니다. 약간 제 고민하고 딱 그 맞닿아 있는 지점이 저도 네. 현실 정치를 원래 안 하겠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당 활동하면서 더 많이 느끼게 된 건데 국회의원들이 진짜 열심히 뭘 하려고 해도 저도 특히 막 공관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해봤지만 시민들의 뜻이 시민들이 관심을 안 가지면 아무것도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청년 정치가 필요하다 해도 막상 지역 당직자분들이 가셔서 실사 보고 이렇게 내용을 보면 청년들은 너무 허무하고 막 한 줄 읽고 아무런 평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뭔가 이제 바깥에서 뭐 청년이든 뭐 여성이든 아니면 각계각층에서 관심을 가져야. 근데 그게 이제 크게 보면은 깨어있는 시민의 주식된 힘이 바로 그걸 뜻하는 것 같아서 이런 캠페인 위주로 밖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같이 목소리 내자 이 역할을 제가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특히 일베 문제에도 제가 되게 관심이 많은데 쭉 이걸 봤는데 이 아동기 지나서 청소년기 약간 청소년 청년기 그 사이쯤에서 일베가 막 폭력을 정당화하고 현재 민주정부 막 여성 혐오 이런 것들 하는 것 같아서 아마 저희가 같이 뭔가를 또 캠페인을 할 때 저도 도움이 되는 게 있다면 같이 목소리 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존재세요. 예. 그러니까 청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싶어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목소리 발산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그 문호를 많이 열어줘야 되는 게 이제 기성 정치인들의 역할일 텐데,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장경태 의원이 이제 청년위원장이기도 하시고 또 이제 전용기 의원도 대학생위원장 몫으로 이제 들어와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일에 좀 많이 힘을 실어주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스스로 일반 회사로 따지면 사실은 중견입니다. 제 나이면 허리거든요. 근데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니까 완전 막내인 거예요. 막내도 이런 막내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이게 혼동이 옵니다. 과연 내가 청년인가? 청년이라고 하기에는 벌써 애가 초등학생이고 막 이런데, 그래서 청년은 왠지 대학생이고 뭐 30대 초반이고 왠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낯설긴 한데, 하지만 이 정치 영역은 여전히 2030 혹은 10 이 세대들의 목소리를 받아 안을 만큼의 그 공간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간을 저 같은 이제 기성 정치인들이 자꾸 넓히고 함께 좀 손을 잡고 힘도 실어주고 이런 게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되게 감사드리는 게 현실적으로 뭐 마음은 이제 10부터 30까지만 선을 그어놓으면 힘이 당장 없기도 하고 아직 배워야 될 시기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제약이 많은 거예요. 그냥 제가 보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고민정혜님처럼 딱 그 중간 지점에 있지만 그 안에서의 또 가교 역할을 해주시는 걸 보면서 되게 든든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제 바로 또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개인적인 얘기 한번 달타령님. 네, 달님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왜 좋아요? 비슷한 이유 아닐까요? 지키고 싶은 이유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거라는 느낌이 드는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네. 같이 우리랑 비 맞아줄 사람, 뭔가 우리 목소리를 진짜 대변해줄 만한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분들한테 저희가 지지자들로서도 더 마음이 좀 더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어디 커뮤니티든 어디든 이렇게 되게 많은 분들이 뜨겁게 반응해 주시는 이유도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저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같이 일한 사람들, 혹은 지금 이제 집권 여당을 이루고 있는 그 많은 민주당 의원들, 혹은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갖고 있는 우리들, 저는 참 행복한 사람들이란 생각을 자신 있게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회생활, 회사 생활을 한 14, 15년 정도 했죠. 그리고 이제 저는 방송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요. 남녀노소, 그 다음에 뭐 권력자도 있고, 그야말로 예를 들어 폐지를 주어서 기부하시는 할머니도 있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다 만났는데, 카메라 앞과 카메라 뒤가 다른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근데 카메라 뒤에서는 되게 좋은데, 카메라 앞에서는 무서운 사람들도 있긴 있죠. 이거는 괜찮은 케이스죠. 네. 원래는 되게 괜찮은데 네. 카메라 앞에서만 되게 좀 뭔가 좀 날카롭고 좀 못된 것 같고 무섭고 이건 차라리 괜찮습니다. 근데 카메라 앞에서는 되게 선하고 막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런 것 같지만 카메라 뒤로 들어가면 전혀 그렇지 않은 이제 이런 경우들도 참 많아요. 근데 제가 만나봤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통령님 그 문재인이라는 그 분은 앞과 뒤가 참 같은 사람이고 오히려 카메라 앞에서의 모습보다 카메라 뒤에서의 모습이 훨씬 더 좋은 사람. 그런 걸 어디서 느끼냐면요. 그거는 정치적인 메시지나 어떤 그런 연설이나 이런 데서 느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동을 할 때는 그 사람의 위치와 돈 때문에 감동하지 않잖아요. 네. 아주 그냥 일상에서의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어떤 한 장면 때문에 그 사람한테 감동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옆에서 모시면서 봐왔던 이제 대통령님은 일단은 퇴근을 일찍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쭤보지는 잘 않았지만 왜 그러냐면 윗사람이 퇴근해야 밑에 사람이 퇴근합니다. 네. 근데 청와대란 공간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참여정부 시절에 대통령께서 이빨이 다 빠졌다고 막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 정도로 정말 스트레스가 많고 업무량이 아주 많은 곳인데 그분이 늦게 퇴근하면 모두가 다 늦게 퇴근해야 되는 거죠. 계단으로. 그분이 일찍 출근하면 모두가 다 그 전에 다 준비해야 되니까. 네. 근데 그분은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직원들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이 안 끝나서 다 싸들고 들어가신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댁에 가셔서 하시는 거죠. 관저에 가셔서. 그러니까 이런 작은 부분. 그리고 휴가 같은 경우도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가라고 얘기만 하고 본인은 안 가시면 우리가 못 가잖아요. 네. 먼저 휴가 기간을 딱 정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네가 먼저 가, 내가 나중에 갈게 하면서 이렇게 쭉 조정을 하죠. 근데 그러다가 무슨 일이 터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국가라는 게. 터지면 이미 다 예약을 해놓은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모두가 다 복귀해 이러지 않고 복귀해서 해야 될 사람은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휴가를 보낼 수 있게끔. 왜냐하면 그분들도 다 가정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일가정 양립을 그렇게 주창했었는데 정작 그 공간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그러한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되게 미안해하시고 가슴 아파하신다는 걸 되게 많이 느껴요. 그래서 한 번은 휴가를 딱 냈는데 일이 터진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부대변인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휴가를 일단은 취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자들이 문의가 너무 많으니까. 그랬는데 일이 어느 정도 딱 정리가 되고 나서 휴가를 갈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가라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가라고 하니 갔죠. 휴가를 갔습니다. 한 3, 4일 정도를. 네. 왜냐하면 우리 애들이 한창 클 나이인데 네. 엄마랑 평상시에 못 지내니까 휴가라도 좀 얼마나 오매불망 그 휴가 날을 손꼽아 기다렸겠어요. 바다 가고 싶고. 그래서 갔습니다. 갔다 왔더니 뭐 가란다고 가냐 막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농반진반으로 네. 저한테 이제 들려오는 거죠. 그랬는데 그때 유일하게 애들이 진짜 좋아했겠습니다. 뭐 하고 지냈습니까? 진짜 잘 쉬다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그분이신 거죠. 와.
그러니까 직원으로서는 사실은 그분은 그래서 휴가를 못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죄송하고 눈치 보여요. 그리고 또 대부분 다 휴가 안 가는데 나만 또 갔다 왔으니까. 그래서 죄송한데 그런 순간에 오히려 잘 갔다 왔다라고 얘기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아, 내가 배려받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가족들까지 생각해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국민들을 대하시는구나. 그래서 지시사항도 혹은 이제 국민들을 향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서 혹은 현장에서 그 아이들하고 눈을 맞추려고 이 무릎을 구부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에서 국민들이 감동하시는구나. 그래서 여야를 떠나 진보 보수를 떠나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인성, 품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인정하잖아요. 네. 그거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갖고 있다는 것은 진짜 문재인 보유국이라는 거에 큰 자부심을 가져도 아주 좋고요. 제가 옆에서 목격한 발언은 그렇게 하셔도 전혀 무관합니다. 괜찮습니다. 자신감 갖고 자긍심을 가지셔도 정말 좋고 다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앞으로도 이제 지켜내는 거겠죠. 네. 그게 단순히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지지하기 때문을 넘어서서 우리 대한민국이 성공한 대통령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나서도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께서는 어떠실지 모르겠으나 어떤 평화의 어떤 메신저가 되실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여전히 그 약자들의 어떤 따뜻한 안식처가 되실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게 가능하게 하려면 현재 이 정치권 안에 있는 우리들도 잘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해 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쉽게 포기하거나 쉽게 지치지 말아 주시면 좋겠고 무엇보다 서로 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특히나 저희 이제 민주당은 민주정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다른 의견들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쓴소리는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비난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흩어지면 안 된다. 네. 우리는 흩어졌을 때 약해지는 곳이 바로 우리 민주정부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사실은 하고 싶습니다. 되게 공감이 많이 가는 게 실제로 저도 쭉 그 인터넷 여론을 저는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커뮤니티에서 집요하게 그들이 대통령님을 원래는 공격하다가 도저히 그게 안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참모진들 혹은 뭐 장관 부처 뭐 이런 분들을 비난하다가 사실 그래도 또 이게 잘 안 되니까 지금 뭘 하나 싶어서 보니까 이 대통령 지지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너 아직도 문재인 지지하냐 설마? 약간 이런 식으로 양비론을 펼치면서 네. 이제 이명박근혜 때랑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 때랑 이걸 같은 선상에 놓고 그래서 막 되게 그 스스로 뭔가 위축되게끔 만드는 것 같아서 자랑스럽게 하자. 뭐 아미가 BTS를 나서서 지키잖아요. 우리 자랑스럽게 그렇죠. 이 BTS 우리가 만든 거야. 우리가 그럼요. 끝까지 지킬 거야. 하면서 이게 같이 가는 거 보면서 이 구조를 그대로 우리 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과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갈 수 있도록 뭔가 자랑스러웠으면 좋겠다. 지지자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아마 그 맞습니다. 맥락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떠세요? 달님 저는 좋아. 뭐 달타령이라고 아예 박아버렸는데 말을 뭐 근데 하겠어요. 속상해요. 왜냐면 속상해요? 계속해서 대통령님을 네. 막 그 저쪽에서 말도 안 되는 걸로 지금 또 뭐 의원이 네. 뭐 가족분들 건드리고 있잖아요. 뭐 손자까지 네. 건드리고 있는데 그거 보면서 왜 화내더라고요. 이거 어떡하냐고 우리 대통령. 근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언론이 정말 잘한 건 안 실어주고 자꾸 왜곡해서 실은 이게 되게 문제라고 생각을 드는데 그 언론을 또 상대로 계속 대변인 역할도 해오시고 또 실제로 아나운서 생활을 방송국에서 하셨잖아요. 근데 그 방송국에서 일하시고 아나운서 생활 하실 때는 혹시 내가 국회나 아니면 뭐 이 정치 쪽으로 들어오게 될 거다 아니면 뭐 대변인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셨는지. 일도 안 했습니다. 단 1초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러면 청와대를 가시게 된 계기는 그러면? 그것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아마 2017년에는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는 절박감은 되게 컸고, 그래서 꼭 무슨 자리에 있지 않아도 수많은 국민들이 문재인이란 사람 주위로 모였잖아요. 네. 저도 그냥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러면 그 안에서 뭘 더 할 수 있을까? 일단 회사 생활을 하면서는 제가 정치 운동을,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특히나 이제 언론사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럼 그만두고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저는 남편이 시인이고 제가 이제 밥벌이를 하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다는 결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애들도 있고. 하지만 애들한테 좀 자랑스럽고 부끄럽지 않은 부모이고 싶었고요. 큰 돈을 내가 유산으로 남겨줄 수는 없지만 진짜 멋진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무척 노력했구나.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물려준 유산이구나. 이걸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권을 바꿔야 됐었고 이제 KBS에서 많은 파업들도 해보고 그랬지만 KBS의 사장을 한 명 예를 들어서 바꾼다고 해서 이 세상이 바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생각인 거죠. 결국은 대한민국 전체가 바뀌지 않으면 나의 아나운서 생활도 방송 생활도 달라지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때 17년에는 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던 특히 그런 국민들께서 이번에 바꿔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으로 자신이 후보가 된 것처럼 다들 움직이셨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과감하게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아유 후련하긴 하더라고요. 네, 언제 한번 멋지게 던져보겠어요. 근데 이제 멋지게 던지고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나간다 이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려 나간다라는 그런 명분을 스스로 가슴속에 품고 있다 보니까 나 스스로도 되게 그래 멋지네. 근데 나오고 나니까 이제 찬바람은 불죠. 네. 그러니까 현실이. 네, 현실이 이제 보험료도 내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근데 이제 물론 그 퇴직금이 좀 있기는 했지만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쓰고 나니까 이제 똑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남편도 같이 공감하지 않았으면 못했겠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나마 모아놨던 모든 돈을 그 몇 개월 안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네 식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들어오는 돈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그나마 모아놓은 돈이 빵원이 될 때까지 다 쓰면서도 저도 참 그게 행복했고 남편도 참 행복함을 느꼈고 그래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 그것도 큰 표차로. 간신히 이기는 거가 아니라 그래야지 정권 초반에 힘있게 국정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겠다. 근데 물론 아쉬웠던 거는 20대 국회가 지금과 같은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국회의 도움이 없어서 어려운 점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때 저의 목표는 이기는 게 아니라 큰 표 차이로 당선시키는 게 목표였었고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시키고 나서 청와대를 들어갈래 말래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에 대통령 당시 이제 후보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에도 그런 얘기는 전혀 없으셨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고지식하다고 해야 되나 순수하다고 해야 되나 좋게 얘기하면 순수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고지식한데 만약에 처음 만났을 때 제가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그때 이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시면 뭐 어떤 걸 뭐 같이 합시다. 뭐 같이 들어갑시다. 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셨으면 제가 되게 실망했을 것 같아요. 이분도 그냥 보통의 다른 뉴스로 네. 보는 그런 정치인과 다를 바 없구나. 협상하려 들고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고 뭐 이런. 근데 제가 기대했던 정치인은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 저도 네.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돕고 있으니 이분께서도 나의 그 순수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는데 그분이 그게
딱 저랑 맞아 떨어졌죠. 그래서 와. 그 어떠한 제안도 하지 않으셨던 점이 오히려 저에게는 제 인생 모든 것을 걸 수 있게 만든 아주 주요한 대목이었어요. 와. 소름 돋았어. 진짜. 그러게요, 진짜. 와. 왜냐면 그 전에 한번 다른 곳에서 문재인 캠프에 이제 들어오게 된 계기 네. 얘기하신 대답하시기를 우리 아들 딸이 잘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걸 제가 어디서 봤거든요. 근데 이게 요즘 세상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다 나 그리고 내 자식이 잘 살아야지라고 하는데 빌 게이츠도 보면 우리 자식이라고 하는 게 진짜 우리들 자식. 그러니까 그 후 세대들이 정말 잘 사는 세상을 물려주는 게 중요한 거지. 내 자식들한테 그럼요. 재산을 물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그래서 우리 아들, 딸이 잘 살아야 된다는 말이 딱 그런 식으로 들리고 느껴지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아까 그 이제 아동 폭력 방지에 대한 그런 대안들도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이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게 부모 교육도 너무나 중요하고 이 사회 네. 인프라와 복지와 이게 사실은 다 연결된 건데 맞습니다. 이런 거를 정말 다 빼지 않고 정말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서 다 같은 네. 방향을 보고 가시는 분들이라 생각이 돼가지고 정말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저도 맞아요. 방금 달타령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근데 이제 그 방향성과 현실적인 대안들을 이제 정치권에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는 가장 할 수 있는 방안은 공동체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제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꽤나 오랫동안 아파트에 살았지만 앞집, 윗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몰라요. 네. 저조차도. 굉장히 반성되는 부분인데 만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그래서 늘 이사를 가면 떡을 돌립니다. 윗집, 앞집, 그다음에 아랫집 뭐 이런 정도만. 네. 그러면 어떤 데들은 주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떡을 드리면 뭐 과일을 몇 개 주시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뭘 하고 해야 계속 그게 이어질 텐데 이제 거기에서 멈춰버리는 거죠. 혹은 떡을 주는 행위조차도 안 하는 거가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앞집에서 학대가 일어나고 있는지 가정폭력이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이가 예를 들어 부모가 아이를 때리면 그걸 혼내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죠. 네. 그리고 이 아이를 위로해주는 조카들이 있거나 동네 형들이 있었죠. 그다음에 삼촌 이모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폭력적인 사건이 터져도 일단 공론화되기가 쉬웠는데 지금은 모두가 다 숨겨져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갈수록 이제 핵가족화는 뭐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사회적 그 방향이고 그리고 지금은 또 1인 가족들도 굉장히 많고 개인화되어 가고 있고 이거를 우리가 멈출 수 없다면 그래도 그 핵가족화되어 있는 사람들끼리의 공동체라도 회복이 되면 학대 문제든 폭력 문제든 이런 많은 것들이 좀 보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데들은 왜 아파트 분여회 같은 데서 뭐 마을 장터를 하기도 하고 벼룩시장 같은 거 열어서 애들 장난감 갖다 놓고 팔고 사고 이런 걸 하는 데도 있는데 그런 데는 조금 예를 들어 경비원에 대한 뭐 폭력 문제나 이런 게 좀 덜한 것 같더라고요. 일단 아니까. 네. 얼굴을 알고 그 사람하고 말을 한번 섞어보면요. 일단 함부로 하지 못하게 돼 있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모르게 되면 우리가 익명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댓글도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만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들의 방법들을 자꾸 생각해내야 되고 그러려면은 사실은 청년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도 반짝반짝 빛나시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뜨거운 열정을 갖고 할 수 있는 나이들이고 그 제가 옛날에 저희 아나운서 선배 한 분한테 한창 파업하고 이럴 때였어요. 제가 선배님 저는 저 스스로가 조금 불만족스러워요. 그랬더니 왜? 제가 20대 때 너무 뜨겁게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 앞뒤 안 재고 그냥 막 달려나가기만 하고 저도 그냥 좀 이렇게 캐스팅 보트 역할 이런 것도 좀 하고 선명하게 하지 않고 좀 그랬으면 어땠을까. 그랬는데 이제 그때 그 선배가 했던 얘기가 그래도 너는 그때 뜨거워봤잖아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큰 용기가 됐거든요.
저는 20대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메리트는 그 뜨거울 수 있는 권리인 것 같아요. 그 뜨거움이라는 것이 어떤 분야에서 발현될지는 그거는 뭐 각자 다 다를 테지만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 시도해보고 부딪혀도 보고 넘어져도 보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다 아주 좋은 소스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상상도 못하는 이런 자리에 와 있지만 어렸을 때 대학 시절에 했던 뭐 아주 소소한 것들, 뭐 MT 가서의 뭐 일화들, 혹은 네. 뭐 술을 마실 때의 노하우들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그때 부딪히고 넘어졌던 사안들이 지금 다 지혜가 돼서 남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에 와가지고 부딪히기에는 이제 너무 제 몸집이 이제 무거운 거죠. 꼭 국회의원이어서가 아니라 이제 나이와 가족과 뭐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도 이제 실패할 수 있는 경험을 우리가 너무 뺏는 것은 아닌가, 부모들이. 그래서 때로는 애가 넘어질 수 있게도 하고, 네. 그래서 무릎에 빵꾸도 좀 나보고, 그래서 우리 애들 유난히 무릎에 빵꾸가 많이 나더라고요. 네. 옷이 다 해졌어요. 맨날 집에만 있는데 왜 그렇게 무릎에, 요새 천도 좋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도 이런 말을 해서 그런지, 그래서 이제 애들도 뭔가 이제 실패하고 뭔가 잘 못하고 이런 것들이 애한테는 하나 이제 경험과 노하우로 축적이 돼서 그게 어느 순간에 이제 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20대까지는 그렇게 뜨겁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30대 때는 어떤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단계가 저는 30대 같아요. 그리고 40대 때에는 그 자기의 세상을 구축할 수 있는 때가 40대인 것 같아요. 저는 30대에 만들고 구축까지 다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네.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설령 30대에 아직 구축이 안 됐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없고 일단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고 시도해봤다라는 게 보여진다면 대단히 큰 발걸음을 이미 걷고 있는 거다. 그래서 왜 그 봉우리라는 김민기 씨의 봉우리라는 노래 가사를 보면은 한참 이제 산길을 쭉 올라갔는데 아 이제 다 올라왔구나 하고 한숨을 탁 내쉬는데 다시 또 봉우리가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 인생이라는 거는 이게 산 하나를 넘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계속 또 다른 봉우리들을 만나가는 여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네. 그 죽는 순간이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도전하고 구축하고 무너뜨리고 또 짓고 그런 삶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내가 말이 많다 그랬잖아요. 아니. 근데 얘기가 이게 다 빠져드는 얘기고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특히 네. 이거를 저는 청년들이 꼭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부모님들도 이 자녀분들을 보실 때 약간 이런 말씀처럼 너 공부해 뭐 좋은 데가 이것뿐만 아니라 그냥 진짜 실패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주시는 게 가장 특히나 오늘날 청년들한테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네, 그리고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그 토양이 많이 제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그게 되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할 권리만 가져라라고 하는 거는 정말 잔인한 얘기고요. 그 실패 이후에 다시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게 이제 선배들이 해야 될 역할인 겁니다. 그게 이제 정치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각 기업에서 혹은 각 분야에서의 전문가들이 될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본인의 위치도 견고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단순히 이게 밑에 후배들을 위한 어떤 시혜성의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라도 자꾸 그 토양을 만들어줘서 새롭게 자꾸 그 세대들이 출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저희들의 이제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의원님께서 이렇게 그 처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을 위해서 이렇게 뛰어드셨을 때 네. 오히려 협상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제안을 먼저 안 해서 되게 더 좋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너무 네. 좋고 말씀이 많으시니까 더 좋은데 지금 너무 궁금한 게 너무 많았는데 너무 많아. 지금 시간이 너무 예, 없어서 질문은 제가 서면으로 아니 후원을 한번 띄워드리고 네. 다음번에 한번 또 나와주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다음에 꼭 그때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꼭 나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뭐 이렇게 못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아니 후원 제일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네, 후원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네, 고민정에게 힘을 꼭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읽을까요? 농협
읽어요? 네네. 읽어도 돼요? 네네. 301-0273-1119-91입니다. 네. 이거를 해주시는 게 왜 중요한지를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구 의원들은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유지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역구 사무실을 꾸리면 이제 뭐 돈이 있는 게 아니니까 결국 이제 월세를 구하는데 그 월세가 서울은 되게 비쌉니다. 그래서 그 월세가 일단 나가고 인건비가 좀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달이 아무것도 안 해도 안 먹고 뭐 정책 개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나가는 비용들이 있는데 그거를 충당하려면은 여러분들의 힘이 되게 큰 힘이 되고요. 만약에 저게 없으면 손을 벌리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누군가가 누군가겠습니까? 돈이 있는 누군가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적절치 않은 뭔가가 생길 수도 있고. 네. 근데 제 소신은 그리고 제 목표는 4년 동안 절대 그 누구에게도 손을 벌리지 않겠다. 다행히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까지는 손을 벌리지 않고도 대신에 저희 보좌진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그 영수증 처리해야 되는데 막 네. 사람 수가 너무 많으니까. 네. 근데 여러분들이 10,000원, 20,000원, 그리고 이제 그 공제가 10만 원까지 되잖아요. 보내주시는 그게 저한테는 국회에서 되게 자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배 의원들한테도 자랑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정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네. 와. 네. 오늘 못한 얘기는 조만간 다시 모시고 네. 더 자세히 그 사이에 후원도 얼마나 해주셨는지도 한번 같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방송 너무 갑자기 급하게 마무리하게 되는 것 같아서 아쉬운데 꼭 한번 올해 또 모시고 더 자세한 얘기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음에 청국장 진짜 꼭 65. 나와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65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에 꼭 모시는 걸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